네, 안녕하세요. 한국개발연구원 K&A 김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쪽을 봐주시면 논의의 배경입니다. 사실은 2050년 탄소중립 선언 이후에 대한민국은 이제 2030년 NDC 상향안을 제출을 했고, 과도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탄소중립을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수송 부분의 탄소중립 이행 방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환경차 보급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왜 이게 주요한 이행 수단이냐라고 했을 때, 내연차를 대체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내용을 더 살펴보면 영상에 나왔지만 2030년까지 450만 대 전기차, 수소차 보급 대수를 늘리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궁극적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 전체 차량의 85% 이상을 무공해 차량으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간의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차의 보급 대수 추이를 보면 3쪽의 그림 2와 같고요. 계속해서 증가하고 내연차의 비중은 주로 온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2022년에서 23년으로 넘어갈 때 전기차 신규 등록 대수 비중이 좀 다소 정체되어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상당히 가파른 전기차 보급 대수 증가가 필요함에도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에서 좀 종합적인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논의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을 보시면 사실은 주요 국가들에 대한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보급 대수의 이제 친환경차 비중이 지금 주황색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 이 파란색 비어 있는 다이아몬드는 신규 차량 내 비중을 의미합니다. 보시면 신규 차량 내 비중은 아직 10%에 못 미치고 22년 기준, 그다음에 전체 차량 1.6% 수준입니다. 따라서 주요국 중에 이제 유럽은 아무래도 좀 더 계속해서 이제 정책을 추진해온 국가들이 있고, 영국,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규 등록 세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전체 누적 차량 비중도 우리나라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위치해 있고, 또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동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감을 잡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쪽을 보시면 중앙정부 지출액 추이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해왔고, 앞으로도 이제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진한 파란색으로 표현된 게 구매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예산 지출액이고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것이 충전 인프라 지출 금액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요건 중앙정부 지출액이고, 5쪽에 이제 표 1에 나와 있듯이 국비 지원이,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면 지방비도 같이 매칭으로 지금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구매보조금에 대한 부분이고,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하면 사실 꽤 많은 돈이 이제 지급이 되고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본고에서는 이제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과연 실제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보급을 같은 선상에 놓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는 게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쪽 하단 이후부터 나와 있는 것은 분석을 통한 이제 친환경차 보급 정책 효과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보조금 자체가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차등화되어 있지 않지만 지방비 보조가 상당히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이제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보조금 단가가 상이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따라서 이러한 어떤 이질적인 지원을 놓고 과연 이러한 변화들이 실제 신규 등록 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고요. 또한 충전기 보급수도 지역별로 상당히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역별 편차를 포착을 해서 신규 등록 대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게 본고에서 수행한 실증 분석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쪽에 이제 분석 결과 요약이 되어 있고, 7쪽 상단에
이제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이 지급된 것과 충전기가 보급된 것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신규 등록 대수가 변화했는지에 대한 탄력성 추정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전기 탄력성 기본적으로 양의 값으로 도출이 됩니다. 충전기가 보급이 더 될수록 지금 전체 기준 1.24%는 충전기 1% 증가 시에 신규 등록 대수 1.24% 증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탄력성은 지금 마이너스 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등록 대수가 낮아지고요.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신규 등록 대수가 올라가게 되는 역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으로 도출이 됩니다. 전체 기준으로 마이너스 1.59%라는 것은 보조금이 지급이 돼서 가격이 1% 감소하면 차량 대수는 1.59% 증가한다. 신규 등록 대수는 1.59% 증가한다. 요거를 이제 스케일을 키워서 10% 증가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10% 충전기가 10% 증가하면 신규 등록 대수가 12.4%, 그다음에 가격이 10% 낮아지면 신규 등록 대수가 15.9%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주요하게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차량의 용도로 좀 구분해서 더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림 4에 더 나와 있듯이 전체는 자가용, 영업용, 관용을 포함한 전체 전기 승용차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가용, 영업용으로 국한했을 때,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 이렇게 각각을 추가로 살펴봤습니다. 보시면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 특히나 이제 가격 탄력성, 주황색 바가 상당히 좀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충전기 탄력성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제 그간에 영업용 택시, 렌터카 등이죠. 영업용 차량들은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자가용으로 국한했을 때는 좀 덜 탄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정된 결과로 친환경차 보조금의 비용과 또 편익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손에 와닿는 어떤 결과를 제시하고자 했는데요. 충전기 탄력성과 보조금 기반 탄력성의 전체를 기준으로 이제 가격 탄력성만을 집중했을 때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얼마만큼의 신규 등록 대수가 등록이 되었을까를 살펴본 것이 이제 8쪽의 표 2와 같습니다. 그래서 4개년과 4개년 각각 그리고 총계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보조금이 부재 시에 신규 등록 대수 추정치가 나와 있고요.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탄력성을 기반해서 이 정도 수요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퍼센티지로 보면 이제 보조금 지급 대상 신규 등록 대수 중에 27.4%만 보조금에 기반해서 늘어난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이 없었더라면 이 부분은 신규 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사실은 보조금 지급을 할 때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면 당연히 보조금이 모두 지급이 되고요. 그게 이 사람이 한계적인 소비자냐, 그러니까 보조금이 없으면 살 사람이냐 또는 보조금이 없어도 살 사람이냐, 이건 사실 구분하기 힘듭니다. 모든 보조 정책들이 선별 지원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이뤄지면 한계적으로 추가적으로 보급이 등록이 되는 대수는 100%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 분석 결과는 27.4%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럼 이런 27.4%를 달성하기 위해 만약에 대체적으로 충전소를 활용했다면, 충전기 보급을 활용했다면 어땠을까를 살펴봤고요. 이제 8쪽 중반에 이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만 기가 추가적으로 보급이 되었다면 보조금이 없더라도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었겠다라는 도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9만 기 보급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얼마나 필요하냐를 추산해 봤더니 이제 4천억 원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도출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충전 인프라 보급은 중앙정부 보조금 외에도 이제 실제 충전 사업자가 용의가 있어야 되고 이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중앙정부 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적은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확실히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부분에 주안을 둔다면
충전기 보급 증가가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보조금 자료는 사실 상세한 자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조금 정책에 기반해서 좀 편익도 산정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조금 지급이 이루어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는 분들은 모두 이제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편익과 그다음에 내연차를 대체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 편익을 직접적으로 이제 고려해서 편익을 산정해 봤는데, 여전히 좀 1에 못 미치는 전체 지급액 대비 편익의 화폐 가치화된 금액이 1을 넘지는 못하는 것으로 좀 도출이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한계적인 소비자의 선별 지원이 힘든 상황에서 보조금이 꽤 많이 지급이 되고 그 예상 규모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편익보다는 좀 더 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분석들을 좀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고요. 기본적인 방향은 이미 이제 인지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충전 인프라 보급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보다는 충전 인프라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겠다는 게 기본 정책 방향으로 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부적인 고려 사항으로는 지금 이제 충전기 탄력성, 가격 탄력성을 제가 용도별로 좀 세분화했는데, 그 현황을 좀 살펴보면 22년도 기준 전체 승용차의 비중을 용도별로 구분했을 때 사실은 자가용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대체해야 되는 어떤 타겟은 자가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전기 승용차 누적 대수의 해당 비중을 다시 산정을 해보면 자가용이 65%, 영업용이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승용차 비중과는 꽤 상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영업용 차량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보급이 좀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결국 계속해서 이제 전기 승용차의 보급을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 보급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고, 앞서 분석 결과에서 살펴본 대로 자가용 승용차의 경우에는 좀 더 덜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이제 보조금 지급이라는 가격 보조 수단의 효과성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기술 개발 등으로 이제 배터리 성능도 좋아지고 배터리 가격도 다운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추세를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제 구매 보조라는 수단이 갖는 어떤 효과성, 유효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다. 그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념해야 될 부분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충전 인프라 보강인데, 우리나라 충전기 보급 수가 꽤 많이 보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한 가지 제가 살펴보고자 했던 부분은, 이미 이제 기 설치된 충전기는 사실 규제도 있습니다. 신규 아파트가 보급될 때 주차 면수의 특정 퍼센트 이상의 전기 충전기를 보급을 해야 되고, 그런 충전기는 대부분 완속 충전기입니다. 거주지 인근에 설치되는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이고, 물론 거주지의 충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퍼센트지 상향에 따른 충전기 보급이 이루어질수록 유지관리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10쪽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주요 거점에 충전 인프라, 특히 급속 충전 인프라 보강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어떤 수준인가를 좀 살펴봤는데, 22년 기준 전체 충전기 내 급속 충전기 비중은 우리나라가 사실 좀 많이 낮습니다. 특히나 이제 절대적인 보급 기수, 보급 충전기 보급 수를 따지면 많이 보급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 급속 충전기의 구성비가 상당히 좀 낮게 되어 있고, 이러한 국가들 중에 또 더 나아가서 누적 보급률, 전기차, 친환경차 누적 보급률이 10% 이상의 국가들로 봐도 급속 충전기 비중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전기에 대한 보강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까 살펴봤을 때, 여전히 우리가 부족한 점은 급속 충전기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따라서 이동 거점에, 주거지뿐만 아니라 이동 거점의 어떤 충전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